그래서 우리 김종국 법무사님 항상 출연하시면 체조를 하나씩 이제 준비해 오신다고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그 이상한 기체조 같은 거 하나 했잖아요. 오늘 또 뭐 준비하신 체조가 있나요? 피곤하잖아요 지금 저녁이라. 네. 다 같이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네, 기지개를 펴고. 기지개 손을 들고 기지개 네, 기지개를 뒤로 펴고. 제끼시고. 자 앞으로 위로 올리시고 네, 멋지게 있나요? 양옆으로 좀 빠르게 빠르게. 예.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김종국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또 낯익은 얼굴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국 법무사님 오늘 또 소송과 관련돼서 또 다양한 또 지식을 또 대방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가운데 앉아보신 좀 소감이 어떠세요? 얼떨떨합니다. 예. 이제 오늘 준비하신 게 송달과 관련된 네. 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송달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송달이라는 이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송달의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법원에다가 그 청구를 했을 때 예, 예. 소장이 됐건 지급명령이 됐건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네. 소송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달을 안 하면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이 도달하기 전까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달을 위한 노력을 청구를 한 사람이 법원에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소장을 넣었을 때 이제 그 소장 내용을 이제 피고에게 송달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편 등기로 보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송달했는데 그러면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좀 이제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송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체부를 통한 등기 송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상대방이 받지 않게 되면 서류가 반송이 돼서 오겠죠. 그럼 반송이 돼서 왔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다시 청구한 원고나 채권자에게 보정 명령을 내려서 그 채무자나 피고의 주소를 올바르게 확인해서 증빙 서류와 함께 다시 송달 장소를 변경하든지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제출을 하면 법원이 또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이제 송달 제도입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 안에는 채무자나 피고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명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게 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변경된 주소로 또는 변경이 없을 때는 기존 주소로 송달을 재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게 되죠. 나한테 되게 멋있게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송달했고 또 보정했고 또 송달했는데 한 두 번 했는데 안 돼요. 이 사람 안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재송달도 하고 했는데 안 받게 되면 또 법원은 역시 보정명령을 또 내립니다. 주소 확인하는 것은 그 청구자에게 의무지어 있기 때문에 그 원고 또는 채권자는 다시 한번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또 주민등록초본을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센터로부터 발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특별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체부가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을 통해서 법원이 집행관 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행관이 찾아가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 야간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공휴일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전달할 때 네. 그 당사자 본인에게만 전달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하는데 네. 그 사람의 그 주거지라면 뭐 동거 가족에게 송달해도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라면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관계인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는 걸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을 했는데 계속 받지 않고 특별 송달까지 했는데도 받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소송은 진행이 어떻게 차후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법에서 또 인정한 것 중에 집행관이나 그 법정 경위가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저 사람이 피고 내지 채무자가 맞고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때 그 관련 서류를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생활권 범위 내에다가 놓고 오는 유치송달이라는 예외적인 제도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송달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송달을 위해서 여러 차례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게시하고 다음 날부터 받은 걸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상대방 피고는 전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공시송달 요건이 좀 엄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송달이 몇 번 안 돼야지 공시송달한다 이런 게 있나요? 특별 송달까지도 되지 않고 나서 네. 다시 주소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인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그 공시송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추후 보완 항소라는 다시 그 소송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법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뭐 이상한 판결이 나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송달. 여러분들이 소송을 할 때 이 피고에게 우리가 송달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달 절차가 단순하게 그냥 피고에게 뭐 한두 번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송달 한 번 하고 안 되면 보정받고 또 재송달하고 재송달 안 되면 또 특별 송달하고 특별 송달 안 되면 또 공시 송달하고 막 이렇게 아주 송달을 위해서만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이제 의뢰인분들이 아 이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소송이 막 그런 막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왜 뭐 어떻게 뭐 용 빼는 죄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송달이 잘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면 저희들의 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다면 좀 더 소송 절차가 좀 자연스럽게 좀 더 좀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에 앉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중간에 계속 이게 저도 그 기분을 알거든요. 이쪽과 저쪽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지난번에 옆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죠. 카메라에서 약간 벗어난 듯하니까 안전한 마음. 안정감이 좀 있잖아요. 문은지 법무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들. 제가 평소에 이제 문은지 법무사님에 대해서 별로 딱히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존경하는 거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